반사 필름 시공을 하고 물이 맺혀 있는데 한 달이면 마릅니다. 2주면 마릅니다. 여름에는 한 달, 겨울에는 4개월 걸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 이후부터는 이 스키즈를 바꾸세요.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. 도구의 문제입니다. 도구도 하나의 기술에 속합니다. 도구를 모르면 영원히 고생합니다. 또 손님도 고생하고. 측면 시공에서 아주 특별한 다른 방법을 구사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테스트에서는 단지 필름의 전면과 마찬가지로 측면도 필름이 굉장히 강하고 두꺼운 느낌이 들죠. 강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스키징을 할 때 굉장히 신경 써서 스키징을 해야 된다.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 어떤 스키장을 갖고 있든 간에 대한민국의 이제 스키즈 공호 이게 다 바뀌어야 된다.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서 나온 13cm짜리 블루맥스 계열의 스키즈는 요즘 차에는 맞지가 않다. 40년 전에 개발된 스키즈고 또 끝이 이렇게 얇은 곳에서 두껍게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13cm고 스키즈를 할 때 힘을 받지 못해요. 여러분들 아무리 뭐 힘이 센 사람이 그걸 잡고서는 문지른다 하더라도 이게 경질이고 그 곡면을 완벽하게 감싸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꼭 비게 되어 있습니다. 특히나 자, 반사 필름 시공을 하고 물이 맺혀 있는데 한 달이면 마릅니다. 2주면 마릅니다. 여름에는 한 달, 겨울에는 4개월 걸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 이후부터는 이 스키즈를 바꾸세요.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. 도구의 문제입니다. 도구도 하나의 기술에 속합니다. 도구를 모르면 영원히 고생합니다. 또 손님도 고생하고. 특히나 반사 필름, 반사가 난다는 얘기는 뭔가 코팅이 두껍게 돼 있거나 금속이 돼 있거나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. 야,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. 꼭 이유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모든 도구와 기술력에 접근을 하실 때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. 왜 그런지. 자기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? 다 조금의 차이죠. 왜 다른지 조금만 고민을 하고, 측면은 물 맺힘 현상이 적어요. 측면은 스키즈를 할 때 이렇게 자유롭게 90도 각도에서 카메라는 45도를 유지하면서 강하게 스키즈 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는데, 전면은 그런 환경이 나오진 않아요. 유리에 특히 하단 같은 부위는 스키징하기 굉장히 힘들죠. 더더욱이나 전면 시공을 하실 때는 도구류를 최적화해서 스키즈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펜더 로드 선셋 레이니블루 산타나 역시 글라스 틴트. 자, 어떤 시공점에 갔더니 25년 된 기술자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질문을 했습니다. 왜 플라스틱 헤라로 다 스키징을 하세요? 그랬더니 플라스틱 헤라로 다 되는데 왜 다른 도구를 씁니까? 라고 얘기하십니다.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몸에 익숙한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플라스틱은 각도가 안 나올 때는 이 끝을 잡을 수밖에 없고 유리에 닿았을 때 각도가 안 나오는 전면 유리 각도입니다. 얘가 아무리 힘을 줘봤자 이게 휠 수가 없어요. 측면은 휠 수가 있는데 앞유리 하단 부분이 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살짝만 휜 상태에서 스키즈를 하는데 시공이 끝난 상태를 보면은 물이 흥건합니다. 그리고 고객님한테는 이 물은 다 마른다고 얘기합니다. 그게 물론 마르는 필름들, 비반사 필름들은 잘 마르지만 반사 필름들은 마르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도구들을 잘 쓰셔야 됩니다. 웬만한 전면 유리의 하단에 10cm, 15cm까지는 이제 다 내려놔주고요. 이 스트록 닥터 같은 경우는 이 휘는 효과를 이용해서 좁은 공간에서 스키즈를 하시거나 또 심지어는 아주 깊게 되어 있는 차들, 후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구도 사용해서 이렇게 어겨갖고 사용하신다거나 여러분들 그 잘 알고 계시는
많이 쓰셨던, 지금 그 도구가 지금 없는데 불도저라는 거 많이 쓰셨죠. 무슨 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도구를 어떤 각도로 어떻게 힘을 주고 어떻게 밀어주느냐, 네, 요걸 잘 이용하셔서 스키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와, 너 또 새 차 샀어? 펜더 로데 선셋. 아, 글라스 틴트 썬팅. 이렇게 국내차 같은 경우는 유리가 기아가 이렇게 놀아갖고, 자,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렇게 놉니다. 최초의 시공되는 하프 시공을 하실 경우에, 최초 시공하실 때는 얘를 내린 상태에서 시공하시면 안 됩니다. 살짝 톡 쳐서 올린 상태를 해줘야 그대로 올라가지고, 내리는 동작에서 시공한 차가 하프 시공을 마친 다음에 올렸어. 그랬더니 좌측 하단 또는 우측 하단, 좌측 상단, 우측 상단이 틀어져 갖고 비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올릴 때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능하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페보 필름은 특히나 이 점착제가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딱딱한 타입에서는 스키징을 해놓은 다음에도 유동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스키징을 하고 피코 엣지를 하면서 움직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좌측 상단, 우측 상단을 열루다 지져서 고정을 해놨습니다. 필름이 워낙 좀 딱딱해서 굳이 플라스틱 페라로다 여기를 제끼지 않아도 천천히 밀어내시면 다 들어갑니다. 맨 마지막 작업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.
할 때도 가능하다면 스퀴즈가 끊기지 않게 한 번에 쭉 키우는 게 좋죠. 한 번에. 측면 시공을 마쳤어요. 자, 항상 측면 시공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좌우측 꺾이면서 지금 이거는 필름을 완전히 이미지를 다 벗기고 시공하는 방법으로 측면 좌우측이 꺾이는 걸 최소화 시켜주는 시공, 그 시공을 했고요. 이쪽은 하나도 안 꺾였네요. 자,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2, 3mm 정도 좀 자국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구울 때 꼭 이렇게 종이를 끼고 꺼야 패킹 타는 현상이 나거든요. 아무리 급해도 이걸 안 끼고 그냥 하면은 여기가 뜨거워질 수도 없고 대충 열을 꺼서 그냥 미지근한 상태, 따뜻한 상태로는 잡히지가 않아요. 여기가 완전히 그냥 100도 가깝게 올라가 줘야 접착제가 말랑말랑해지면서 끝에 완벽하게 말라붙어서 딱 접착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. 또 이렇게 종이를 끼우고 이 열을 자유롭게 지금 630도예요. 한쪽으로 꺼져서 깨끗해요. 이렇게 끼시면. 한 번 눌러주세요. 저 안에 잡으실 때 이게 먼지도 없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계속 잡는 것보다는 위를 뜨겁게 해서 한 번에 끄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꼭 시동 잘 해놓고 이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쑤시면서 꼭 기스가 생깁니다. 마무리해서 생깁니다. 네. 지금 마무리하면서 생긴 기스 본인도 몰라. 작업자들. 꼭 고객이 발견하고 여기 기스 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주의하세요. 한번 패드기를 쑤셔서 이렇게 스케줄을 해줬다면 반드시 여기에 있는 미세한 돌가루를 닦아주고 두 번째 스케줄을 해주셔야 기스가 나요. 그리고 플라스틱 테라 사용하실 때 여기다가 테프론 테이프나 틴트 킷? 그 테이프들이 나와요. 거기에 익숙해지시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그게 이런 상태에서 끝을 강하게 잡아줄 수 있는 효과가 아주 반감되기 때문에. 그리고 이 플라스틱 헤라 하나로 테이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스키징이 생기지 않는 습관을 들이셔야 완벽합니다. 테이프가 만약에 떨어지면 기스가 계속 갈 수 있게 됩니다. 네, 아주 깔끔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네, 미세한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잡았습니다. 이 정도 박힘을 빗대라면 깨끗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. 박힘 깊지 않기 때문에. 자, 이래서 이제 전체 외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정가 후가 어떻게 다른지, 그 다음에 쭉 카메라를 돌리면서 어떻게 색깔이 변화되는지 한번 보시고요. 하, 좀 하는 애들은 다 글라스 틴트야? 자기야, 피부를 위해서도 신차 썬팅은 글라스 틴트지. Glass 10.